자,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우선 이제 제1장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테마 34번이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 먼저 문제 보면은요. 그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자,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구분하는 사람은 로스만이 아니죠. 그죠? 로스만이 아니라 로스죠? 로스입니다. 로스만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모형을 제시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개발 사업,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을 1967년에 제시한 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애인 부모회는요, 공통의 관심으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입니다. 그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돼요. 장애인 부모회. 자, 그다음에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기능적 지역사회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죠?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는 의사소통, 교환,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화의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중에서는 이익사회죠. 이거 누가 구분한 거예요? 테니스가 구분한 겁니다. 테니스가 구분한 공동사회, 이익사회 중에서는 산업화 이유는 이익사회가 되는 거예요. 게마인샤프트가 아니라 이제 게젤샤프트가 되는 건데, 게마인이 아니라 게젤샤프트. 어떻든 이제 뭐 이익사회 공동사회 이익사회 구분한 것은 테니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역사회 유형 구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테니스가 구분한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다음에 이제 드리캠이 구분한 기계적 연대사회와 유기적 연대사회, 그죠? 그다음에 더넴이 구분한 지역사회 유형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했죠. 더넴은, 그죠? 그런 내용들 다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이념인데요. 자, 테마 35번에서 정상화는 1950년대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에서 시작된 겁니다. 맞죠? 즉 덴마크의 정신지체법이죠. 1959년 덴마크.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미국의 정신지체법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덴마크의 정신지체법에서 정상화 용어가 처음으로 규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 거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탈시설화는 시설의 바람직한 개방화 또는 시설의 소규모화, 시설의 사회화를 의미합니다. 즉 무시설주의가 아니죠. 무시설주의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는 지역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민 참여도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해당되는데, 주민 참여는 주민자치 주민복지로 설명되죠. 근데 지역유일주의라고 해서 틀렸죠. 세대통합은 아니 그 사회통합은 결국 이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우애를 추구한다. 여기 뒤에가 들렸죠.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구회 때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가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구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이념에서. 근데 사실은 지금 테마 35번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원칙,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 그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역사로 가가지고, 테마 36번인데요. 영국 역사 보면, 자, 시설 보호로부터 지역사회 보호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자,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죠? 그죠? 이제 이거 뭐 실천론에서 우리 공부했듯이 이념에서 인도주의 그리고 박애사상은 자선조직협회 우회방문원들의 철학이었고, 그죠? 그러면 이 사회 진화론이 또 자선조직에 영향을 줬고, 이제 인보관 운동에 영향을 준 이념은 이제 민주주의였죠? 그죠? 그 다음 이제 3번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면서
민간 서비스 비공식 역할이 점점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된 것이죠. 그죠? 자,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 1959년. 이거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이거 지금 연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이죠? 그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1995년이에요. 사회보장기본법 제정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 해보자. 그래서 이제 95년이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연도죠. 동시에 건강가정, 여기 정신보건법 제정 연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1995년이니까요. 정신보건법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59년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때 영국에서 지역사회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리피스 보고서 있잖아요. 영국의 보고서는 이제 이렇게 외워야 돼요. 1960년대에 시범 보고서, 봄에 씨앗을 뿌렸다. 그래서 시범 보고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1970년대에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럭키 세븐이니까 하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그죠? 하버트 보고서. 그다음 이제 1980년대가 둘로 나뉘는데 하나가 이제 팔클레이 보고서. 그래서 이제 80년대니까 팔클레이, 즉 바클레이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리피스 보고서. 이거 다음에 이제 그리피스 보고서거든요. 순서는. 근데 이 그리피스 보고서가 대체정부예요. 그러니까 대체정부에서의 그리피스 보고서, 이 복지다원주의가 핵심입니다. 복지다원주의.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보호와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걸로 가게 되면 일단 미국은요. 지역사회복지역사에서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1차 세계대전, 그죠? 대공황까지가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전시모금기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지역 공동모금제의 발전의 촉진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일단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그 모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사회복지 기관협의회도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1913년에 상공회의소의 자선연합회. 이것도 이제 지역 공동모금 역사에서 이제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어떻든 이제 이게 미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1차 세계대전인 1914년부터 이제 1929년 대공황까지가 지역 공동모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사실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공황 이전 공공이 지역복지 실천의 주요 전달 체계를 담당한 게 아니라 대공황 이후죠. 이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미국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공복지 사업이 발전하게 되는 건 대공황 이후예요. 따라서 1번 일단 이전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아까 지금 대공황 이전은 아까 1914년부터 1929년은 지역 공동모금제 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케네디, 그 다음에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은 1964년이거든요. 존슨 행정부의 1964년이면 아직은 복지국가 황금기예요. 우리가 복지국가 황금기는 50년대, 60년대로 복지국가 황금기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1945년부터 75년까지를 이제 복지국가 황금기라고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결국 빈곤과의 전쟁에서 이때 지방정부 역할 책임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연방정부예요. 그렇죠?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방화. 신자유주의 핵심 기조 중에 하나가 이제 세 개가 뭐냐 다원화가 민영화고 그다음에 지방화가 분권화고 그다음에 시장화가 영리화예요. 즉 상업화. 이 세 가지가 신자유주의 핵심 기조거든요. 복지국가 위기기.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여기 지금 60년대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 역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 이제 70년대 인종차별 금지와 반전 운동은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촉진하였다. 이게 맞아요. 그다음 이제 그 복지개혁은요. 이건 이제 클린턴 정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 활동은 이거 1970년대예요. 서로 맞지 않죠. 여기가. 그죠? 90년대인데 여기는. 자,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이 아니라 이때는 지방정부 중심의
알았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는 뭐 어차피 그냥 나올 거잖아요. 어차피 나오는 건데, 일단 새마을운동은 1970년이죠. 자, 우리 시험에 1980년에 시작됐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이 새마을운동은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자조 원칙이거든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은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근데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관주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여기 정부 주도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은 맞는데, 알았죠? 맞는 문장이죠, 이거는. 자,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맞죠? 예. 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 효과를 제고하고자 읍면동 복지어부화 사업이 언제 추진됐죠? 2016년. 그죠? 읍면동 복지어부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어, 이때 같이 진행됐던 것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시작했던 것, 그거까지 같이 알아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나오면 얘가 바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입니다. 그죠? 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대체되었습니까? 아니죠. 본래는 자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때 두 가지 개정사항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법으로 몇 년마다? 4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되죠. 그 다음 이제 시군구에 지역사회 여기 나오는 복지협의체 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해요. 알았죠? 이 규정이 생겨요. 근데 이 규정이 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인데 이 개정된 조문이 2005년에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2005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했었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것도 시군구에 설치되는 것도 2005년부터예요. 알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오다가 얘들이 이렇게 오다가 2014년에 사회보장 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 급여법이 제정이 돼요. 그리고 이 법이 2015년에 시행이 되면서 본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내용이 모두 다 이 법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이 법이 제정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법으로 옮겨지면서 복지가 다 보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시군구에 있었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군구에 있었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복지가 다 보장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바뀐 것은 2014년이고 이제 실제 시행된 것은 2015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법 시행이 이제 2015년이니까. 일단 얘가 거꾸로죠. 그래서 이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시행.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건 1999년 9월 7일이잖아요. 이게 시행된 건 2000년 10월이거든요. 어떻든 이게 시행되면서 결국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촉진시켰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지역사회복지 변화 과정. 자,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진행된 것은 2019년이에요. 이건 연도를 외워야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한국 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외국 연도, 그다음에 이제 또 반드시 또 암기해야 할 그 했던 거 그것도 있죠. 예, 그 카페에 사육사 1급 그 무료 그 자료 공개한 거 있으니까 그래서 자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진 강의 같이 들으세요.
자, 희망복지 지원단은 언제예요? 2012년. 행복임 언제? 2010년. 그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이게 뭐야? 바로 아까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따라서 2016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면 걔는 이제 2013년이죠? 그죠? 자, 이건 이제 연도를 외워야 하는 것이니까 외워야지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이론도 지금 테마 이제 39번으로 그냥 하나로만 지금 해놨는데요. 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보통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자원동원론은 자, 사회적 불만의 팽배가 사회 운동을 일으킨다 라고 봤던 것은 이제 전통적 시각이었는데 자원동원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원이 동원돼야지 사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재정 자원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자원에는 돈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신청에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실천에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그 갈등 이론은,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틀렸죠, 그죠? 기억 틀렸으면 이제 이렇게 제껴야 하는 것인데, 그다음 이제 갈등 이론은 갈등을 둘러싼 연대와 권력 형성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행동 모델에 유용하죠. 그래서 사회행동 모델은 갈등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갈등 이론에서 핵심은 이제 별도 이제 불평등, 권력과 자원에 있어서의 또는 이제 이런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갈등은 지역사회 복지를 발전시키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 이론에서. 어떻든 이제 니은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그냥 3번이 나온 건데요. 자, 이 사회 교환 이론은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나 네트워크 활동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 체계 이론은 보수적 이론으로 비판받지만 지역사회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조 기능이 나와 있죠. 구조 기능. 그죠? 이 구조 기능주의론을 창시한 탈코스 파슨지의 제자인 니클라스 루만이 이제 이 구조 기능주의에다가 체계 이론을 지금 결합시키고 있어요. 이제 지금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답입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사회 자본이론은 그나마 또 얘가 또 그냥 한 문제로 출제되기에는 얘가 또 출제 빈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다루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다른 이론들 우리 족지계 벼락치기 지금 정리되어 있는 이론들 핵심적인 내용은 또 반드시 잘 정리하고 있어야지 돼요. 핵심 이론서는 뭐 당연히 다 또 정리가 다 더 자세히 또 되어 있기도 하고 한데, 자, 사회 자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과 무관하다면 안 되죠. 그죠? 예. 이 사회 자본의 확충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관하다고는 말이 안 되고, 네트워크는 사회 자본의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예, 관계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회 자본은.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 집합적 자산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한번 형성된 후에도 소멸될 수 있고, 신뢰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죠? 이 사회 자본, 신뢰가 이제 사회 자본이에요. 규범, 신뢰, 호혜성. 자,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1번이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모델이죠. 모델에서 로스만은 100%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로스만 그냥 나오는 건데, 로스만은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 기본 모형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근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합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죠? 사회 행동 모델은 갈등을, 사회 계획 모델을 합의 또는 갈등을 이렇게 외워야 하고,
그다음 이제 왜냐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 좀 해보자. 이게 이제 기본 변화 전략이었죠. 그죠? 우리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사실 지역사회에 있는 집단들은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첨예하게 그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집단들도 많지만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인 집단들도 다 잠재적 파트너로 봐버려요. 그냥 서로 토의하고 합의가 가능하다고 봐버려요. 토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합의를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과업지향의 소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무급 조직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였어요. 자, 우리 지금 실시간 강의를 듣는 우리 선생님들 같이 우리가 이제 같이 모였어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마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지역사회 현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그냥 한 가지 문제만 다 몰두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테니까 뭐 놀이터가 너무 이렇게 낙후됐어. 그래서 거기 좀 우범화됐어. 그러면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하고 또 이제 뭐 몇 사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뭐 5명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 소집단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 과업지향적인 소집단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목표인데 과업 목표는 사회 계획 모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알았죠? 그건 이제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여기서는 지금 변화 매개체계로서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과업지향적인 실무급 조직체인 이 소집단이 이제 변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를 아노미 상황으로 전제를 합니다. 아노미, 도미노가 아니죠?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아노미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을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다 잠재적인 파트너예요. 파트너. 권력자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떻든 다 지역사회에 있는 이 집단들이 다 잠재적 파트너로 봐버려요. 여기서는 모든 집단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경쟁자로 인식하는 데 틀렸고 변화를 위한 전략은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 다수의 사람이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죠? 여기는 지금 못합니다. 분석 전문가는 뭐예요? 사회 계획 모델이죠? 편집상 지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지금 오류 지금 두 번째 발생됐는데 아까 그저 그 이제 오타 하나 있었고 지금 여기 지금 또 있는데 카페에 정오표에 반영할 거니까요. 거기 한꺼번에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지금 강의 문제 풀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해 드리니까 상관없고요. 지금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테러 로버츠 모델로 가겠습니다. 그 모델에서는 로스만 모델은 100%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웰과 갬블 모델도 거의 나올 확률이 높아요. 걔도 1순위죠. 근데 이제 테일러 로버츠는 제가 얘를 2순위라고 해놨어요. 얘는 이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이 모델은 1985년에 이제 제시됐던 모델인데 로스만은 1967년에 제시됐던 모델이고 그러니까 로스만의 모델을 기본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후의 학자들은 로스만의 이 기본 모형, 이 세 가지 모델에다가 그 모델을 분화시키거나 또는 거기다 추가를 시켜가지고 모델을 더 제시합니다. 근데 텔러 로버츠는 로스만 모델에 두 가지를 추가를 시켰죠? 그죠? 뭘 추가시켰어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추가시켰죠. 그죠? 여기 이제 로스만의 계획, 사회계획 모델을 계획 모델이라고 여기서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로스만 거 그대로 왔잖아요. 정치 권력, 자 이거 정치 역량 강화 모델,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이죠.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인데 정치 역량 강화 모델 뭐 상관없습니다. 정치 여기서는 이제 정치 역량 강화 모델로 이렇게 나왔네. 21회 때 정치 권력 강화 모델 또는 정치 역량 강화 모델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건 이제 로스만 사회행동 모델로 나온 거예요. 로스만 사회행동 모델이 이렇게 바뀐 거죠. 예, 바꾼 거예요 이거를.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및 지도력 개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죠. 프로그램 개발 조정 모델이 아니라. 그래서 1번에서 그냥 나왔어요. 이 계획 모델은 로스만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사회 계획 모델. 사회 계획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계획,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이제 계획 세우려면 조사해야죠. 그리고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 분석, 뭐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연계 모델에서는 이제 관계망 구축,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로스만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거니까 참여, 자주 중시입니다. 그죠? 리더십도 개발을 해야 하고, 그죠? 토착적 지도자의 개발, 뭐 이게 이제 로스만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이 이렇게 정치 역량 강화 모델로 이렇게 나왔었네요. 그죠? 21회 때 이제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웰과 갬블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얘도 웰과 갬블은 이제 자 8가지 모델을 제시를 했죠. 자,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 모델의 목적은 특정 대상 집단이나 이슈에 대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사회운동 모델이에요. 얘는 이쪽은 이제 자 여기는 사회운동 모델. 자, 그 다음에 정치사회행동 모델은 선거권자와 공무원 등을 표적 체계로 하고, 자, 근데 이 뒤가 지금 이상해져서 특정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얘예요.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알았죠? 그래서 이 특정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목적 있죠? 요거는 기출문제에서 몇 차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인 것을 확실히 딱 잡고 있어야 하고, 아셨죠?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사회적 욕구 통합과 사회 서비스의 관계망 조정 이렇게 하면 얘는 사회 계획 모델입니다. 연합 모델이 아니라 사회 계획 모델. 연합 모델은 이제 다조직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얘는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타겟이고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조직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거. 그게 핵심이었어요. 즉 연대 조직체를 형성하는 거. 자,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그 원형을 찾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았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여기서는 문제 뭐 지금 한 문제씩 풀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로스만 나올 거고 웰과 갬블도 나올 확률이 뭐 일단은 굉장히 높은 것이고 테러 로봇은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실천 과정인데요. 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단계로 나오지 않고 8단계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8단계로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하는데, 자,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하는 것은 평가 단계에서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마지막 단계예요. 제일 마지막. 근데 어떻게 개입 방향과 수준을 마지막에 정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제 여기는 8단계에서 목적과 목표 설정하기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목적과 목표. 목적과 목표 설정하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참여자를 적응, 활동을 조정하는 거, 이거 개입 단계에서 하는 거죠? 즉, 실행 단계에서 하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얘는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얘는 계획 단계. 지금 8단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8단계. 알았죠? 8단계 문제 발견, 두 번째가 문제 분석,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실행 계획, 즉 계획, 그 다음에 자원 계획. 그죠? 그 다음에 실행, 점검, 평가. 요거 8단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사정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이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번이고, 그 다음 이제, 자, 이제 역할인데요. 제가 사회복사 역할은 이게 비중이 조금은 떨어지는데, 만약에 나오면 이제 안내자 조력자가 일단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안내자 6가지 외워야 하고 조력자 4가지 외우라고 했죠. 조력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이 그림 기억나죠? 어. 조력자는 먼저 조직화를 격려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야 하니까 불만을 집약한다. 그죠? 불만을 가진 사람이 다 모이게 될 테니까 모인 사람들을 좋은 대인관계를 육성한다. 그죠? 그리고 모인 사람 흩어지지 않게 공동 목표 강조하면서 끌고 간다. 따라서 여기 보면 불만을 집약한다 보이고요. 공동 목표 강조한다 보이네요. 따라서 답은 기억과 리을이 답입니다. 3번이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 문제 조사평가는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역할. 그죠? 그리고 이제 옹호 대비는 뭐예요? 당연히 옹호자죠. 그죠? 옹호자. 자, 이렇게 이제 이게 17회 때 나왔단 말이에요. 17회 때. 그죠? 이게 오래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17회 때 이렇게 조력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내자나 조력자는 그래도 지역사회복지 실천 그 사회복사 역할에서는 그나마 빈출도가 좀 있었던 애들이에요. 여기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 그다음에 이제 전술인데 그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이죠. 테마 이제 45번인데요. 테마 45번도 테마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사실 문제는 뭐 세네 문제까지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옹호 그 기술이 나오죠. 옹호 기술. 옹호 기술에서 옹호의 구체적 전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설득의 4가지 요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설득의 4가지 요소가 뭡니까? 설득을 하려면은 설득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전달자가 있어요. 메시지 전달자. 그다음에 이제 전달 대상이 있겠죠. 즉 설득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전달 대상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 있어요. 형식이. 그게 이제 4가지가 이제 설득의 요소가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근데 어떻든 이제 이건 옹호의 구체적인 전술에 들어가는데 증언 청취, 그다음에 표적을 난처하게 만들기, 정치적 압력도 들어가죠. 따라서 5번이 의뢰는 옹호의 구체적 전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가 이제 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옹호, 그 다음에 조직화. 이 조직화는 지역사회 주민을 하나의 역동적인 실체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이 조직화 기술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쓰이는 기술입니다. 알았죠? 주로. 자, 근데 이제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운영한다. 맞죠? 맞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일단 조직화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쓰이는 기술이에요. 이게 자체가.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주민 봉사단을 결성하고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확대시키는 겁니다. 알았죠? 이 가버먼트하고 거버넌스는 차이가, 가버먼트는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뭐 국정의 형태다라고 본다면 이 거버넌스라고 할 때는 다양한 주체에 참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구조의 기능을 확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은 날라가니까 기억과 니은이 답이네요. 2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회행동 전략과 전술에서요. 그나마 좀 나와놨던 애가 여기 협력 전략이잖아요. 그죠? 협력 전략. 물론 이제 최근에 협상 전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협력 전략을 좀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협상 전술하고 협력 전술하고 여기하고 자, 여기서는 일단 이제 협조 그 다음에 연합이죠. 여기 순서가 연합 그다음에 동맹이죠. 그죠? 즉 협력 체계 정도가 여기 지금 협력 정도가 이쪽으로 가면 강해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보다는
협조보다는 연합이, 연합보다는 동맹이 더 강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동맹은 조직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힘을 증대시키는 것은 조직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그럼 협조예요, 협조. 협조. 그렇죠, 협조. 자, 그 다음에 특정 이슈에 대해 유사 조직들이 일시적으로 연결하는 거, 이게 협조예요. 협조는 그러니까 이 협조가 이제 가장 약한 거거든요. 협력 정도가. 이게 사회행동 전략과 전술 쪽에 해당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령 시위나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이 협조는 각 그 조직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그냥 일시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협력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 데모 날짜는 언제 할지, 그래서 집회 날짜는 언제 어디서 할지, 또는 연사를 세운다면 연사는 어떤 사람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이제 행진을 할 거면 진행로는 어떻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행진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서로 논의하는 정도. 이게 바로 이제 협조예요. 그래서 이제 협조는 어느 일방에 의해서 깨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연결이에요. 근데 여기 전문가의 영속적이다 하면 이제 동맹이에요. 동맹. 가장 강한. 그죠? 그 다음 이제 개별 조직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걔는 일시적인 협력이니까. 근데 이제 그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모이게 되는데 연합은 운영위원회죠. 여기는 중앙위원회. 차이점이 이제 이 운영위원회에 대표자를 각 조직의 대표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각 대표들은 개별 조직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합이 얘들은 동맹과 협조는 그렇지 않고. 아까 다시 한번 얘가 1, 얘보다는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야죠. 순서가 강화되는 거. 2번이 답입니다. 옳은 것은. 그나마 이제 여기가 공부할 만한 하고요. 자, 이제부터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는 여기는 뭐 너무 중요하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여기서 뭐 그냥 대놓고 그냥 막 나오는 쪽이에요. 여기는 그냥. 먼저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이거는 100% 그냥 한 문제 나옵니다. 항상 한 문제 내줘요. 자, 일단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근데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는 뭐를 하죠? 심의를 하죠. 그 다음에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야 돼요. 순서는 심의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보고를 거칩니다.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요. 그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치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법률로 보면. 근데 이제 어떻든지 이렇게 심의 거치고 보고 거친 다음에 누구한테 제출해요? 이것을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요. 시도지사한테 제출할 때에는 언제까지?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자체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당연히 4년마다 그래서 시도에 있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의회 보고를 거친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해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제출받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것은 그때는 이제 11월 30일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건 9월 30일이고. 알았죠? 자, 여기 둘 다 날라갔고요. 자, 사회보장 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법 언제 제정됐다고요? 2014년에 제정돼서 2015년에 시행됐어요. 요거 약칭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4년마다 수립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차별 계획은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과 니을이 맞아요. 알았죠? 요거. 자, 뭐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무조건 맞춰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100%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이건 전달체계 문제이기도 해요. 왜 전달체계는 자, 이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 즉 정부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둘로 나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서 얘들 둘의 비교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은 또 둘로 나뉘죠. 비영리와 영리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나오는 문제고 요것도 나오는 문제고 얘는 이제 비중이 좀 떨어지는데 얘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달 체계를 비교한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부분은 이게 지방정부가 있을 때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면,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주민 욕구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제공. 지방행정부서의 역할은 강화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다음에 비정부 조직, NGO의 자원 활용.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니 모두 맞죠? 그죠? 네,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 지금 이건 기억니은 디귿니를 이게 조합형으로 나왔지만 이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1, 2, 3, 4, 5번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다가 그 부정적인 영향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영향 이거 맞는데 하고 넘겨버리면 안 돼. 왜? 긍정적인 영향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도 문제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무심코 그래. 이건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되는 거니 맞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확실히 딱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지 됩니다. 자, 어차피 나올 거예요. 맞죠? 아까 그거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 자, 여기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는 이제 크게 공공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와 민간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공공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공 전달 체계 최일선의 전문 인력이니까요. 자, 2000년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되었죠. 그죠? 99년에 당시의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줘요. 일반직 전환을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2000년에 본래는 이게 7급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였으니까요. 이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국민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인원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92년 처음으로 임용 배치된 게 아니라 결국 사회복지 연당공무원은 얘 전신이 바로 이제 아까 이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에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7급 별정직.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된 것이 1987년이에요. 그렇죠. 걔를 이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다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명칭을 법으로 규정했던 것이고요. 알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보장 급여 이용자물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거든요.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규정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 아까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봤던 사회보장 급여 이용제공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3번은 옳지 않고요. 전문요원에서 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뀐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이 만들어진 것은 1992년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 내용은 이건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지금 나눈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우리 해설 보면 43조에 이렇게 딱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사망에. 그렇죠? 그건 지금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얘도 공공기관이죠? 민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 분류할 때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현장 분류할 때 공공이냐 민간이냐 나눌 때 얘는 공공입니다. 시군구에 두는 거예요. 자,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얘는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민관협력이에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다 참여를 하죠. 그래서 그 공공의 즉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민간 그 이용시설, 생활시설이든 뭐 어떤 대표들이 참여하는 게 이제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이제
실무협의체는 이제 그 실무자들이 이제 또 참여하게 민간 공공 실무자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었다. 아까 이거 봤잖아요. 왜? 본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될 때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였어요. 근데 아까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점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고 그 법이 2015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행되면서 얘가 이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실무협의체에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합니까? 이건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그 참고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족집게 벼락치기 책에서는 178페이지에 그 역할에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점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 제2항에 심의 자문하는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게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알았죠? 그 조문 자체가 거기에 이제 심의 자문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거예요. 대표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실무분과도 운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옳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178쪽에 있는 그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하는 내용, 그 업무 내용은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어서 그건 외우라고 했고 공부할 거면.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것도 이제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니까 그것도 공부를 사실 여기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냥 나와서 사실 이제 조금 번거롭다 하더라도 거기 공부를 다른 데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예 안 나온 것들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얘도 공부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나올 거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렇죠? 100% 나와요.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여서.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민간으로 가야죠. 아까 지금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받고, 그죠? 그다음 이제 그 117번부터는 민간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예요. 여기가 민간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 사회복지협의회는 100% 나오는 거죠. 그냥 얘는 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입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죠. 그죠? 민간단체인데 법으로 정해진 단체죠.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으로 규정된 거 언제? 연도 언제? 언제? 1983년. 그죠? 법으로 이제 규정된 것은 83년이죠? 사회복지사업법. 자, 그 다음 이제 민관협력 아니죠? 얘는 민간이에요, 그냥. 그 다음 이제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기관 아니죠? 민간이죠? 얘는 중앙과 그 다음에 시도와 그 다음 이제 시군구까지 내려오죠? 그죠? 중앙과 시도는 두며니까 의무 규정이고 얘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걔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한다면 틀리죠?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앙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가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가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예요. 이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떻든 얘는 민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 옳지 않고. 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이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19회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연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연도는 안 나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되기 전, 얘는 그냥 1순위거든요. 어차피 나올 거예요. 한번 시험장 가보세요. 그냥 나오지. 가보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어차피 나올 건데,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가 2009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라고 연도까지 외울 수 있으면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기관 연계협력 조정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 지역단위 사회복지협의회 독립적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도가 독립법인화된 것은 언제 연도가? 1998년이죠? 그죠? 1998년에 얘가 독립법인화 되었습니다. 그죠? 네, 시군구는 이제 2003년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시험은 안 나왔지만 얘는 나왔어요. 98년 독립법인화 된 거. 시도가 지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법인이지. 그죠? 자,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자, 여기다가 지금 너나추 해설에 2003년. 그죠? 이렇게 해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도 얘도 나올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얘도 그냥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알았죠? 자, 사회복지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죠. 그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을 수행하죠. 본래 5대 분야 사업이었는데 3대 기능으로 바뀌었죠. 그죠? 언제? 2012년에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2년 개정으로 이렇게 5대 분야 사업이 이제 3대 기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연도가. 그렇죠? 맞는 문장으로. 근데 이제 사업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하나에 실시합니까? 여기 틀렸죠? 사업 대상은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우선 사업 대상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이죠. 그죠? 우선 사업 대상자 제가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웠죠? 먼저 가난한 사람, 수급자와 차상위자. 그 다음에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그 다음에 아동에는 유아와 청소년이 포함돼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마지막으로 직업 취업 알선이 필요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딱 10가지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어떻든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제 우선 사업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관은 3년마다 평가합니다. 시설평가제도 3년마다 평가하는 것이니까.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원칙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내용이 나온 적은 없고 뭐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의 원칙 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인데 사실 이제 사회복지관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 사업 내용을 외우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서비스 제공 기능의 지역사회 보호 쪽에 보면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가 이제 우리 1992년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재가복지 봉사센터,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1992년에 설치되죠. 그러니까 복지관 부설로 이제 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복지관 사업으로 아예 흡수가 돼 버렸어요. 2010년에.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으로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이것도 뭐 나올 확률이 너무 높죠. 얘도 그 1순위로 봐야 돼요, 사실. 그죠? 얘까지는 1순위로 봐야 돼요. 설립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죠. 그죠? 본래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으로 먼저 제정이 돼요. 얘가 언제? IMF 때 1997년에. 그리고 이 법이 98년에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1998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99년에 여기에 회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법. 알았죠? 이렇게. 자, 조직은 시도 지회 독립법인으로 바뀐 게 아니죠. 아까 지회가 독립법인으로 바뀐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였죠. 시도 지회가 독립법인화된 거 1998년에 사회복지협의회였죠. 그죠? 여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중앙과 시도까지밖에 없습니다. 시군구는 없어요. 근데 이 지회가 17개 시도 지회로 돼 있어요. 얘가 지회. 그죠? 독립법이나 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 말은 시도별 지회 형식의 독립법인으로 바뀐 것은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는 해당되지 아니고 이거 틀렸죠? 독립법이. 자, 모금 방식은 기간을 기준으로 연말 집중모금, 그 다음에 연중모금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건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의 규정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배분 사업은 신청 사업과
지정기탁 사업 두 가지로만 돼 있는 게 아니죠. 배분 사업은 네 가지예요. 신청 사업, 그 다음에 기획 사업, 그죠? 그 다음에 긴급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지정 기탁 사업, 그죠? 그 다음 이제 이 기획 사업이 둘로 나뉘죠. 제안 기획과 테마 기획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배분 사업은 네 가지죠, 본래 네 가지. 신청 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분해 주는 것이고, 긴급 지원 사업은 이제 이건 그 재난지역에다가 재난지역에다가, 지정기탁 사업은 후원자가 지정한 대상이나 용도 지역에 하는 것이고, 기획 사업이 이제 둘로 나뉘는데, 제안 기획은 선도적인 사업을 제안받아서 거기다가 배분해 주는 것이고, 테마 기획은 공동모금회에서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모금액 중에서 개인 모금액이 큰 게 아니라 이 법인 모금액이 더 크겠죠. 그죠? 여기 지금 틀렸죠. 답은 이제 3번. 그 다음에 자,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얘는 자, 지역자활센터 쪽인데요, 여기가. 그죠? 자, 자활사업은 생활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생활보호법 언제 제정됐어요? 1961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보호로 끝났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죠?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자해한다. 그래서 이제 국민초 생활보장법은 이렇게 7가지 급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주거급여는 이제 1999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추가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생활보호법일 때부터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보호하고 자활보호, 지금은 이제 교육급여, 자활급여인데, 이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옛날에 생활보호법에 있을 때는 보호였거든요. 얘는 1982년에 추가가 됐어요. 급여의 종류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행되면서는 없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뒤늦게 이제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일단 맞지 않고, 그다음 이제 제가 해설해서 넣어놓은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자활사업은 이제 문민정부 이제 1995년 이제 그 필요성 제기되고, 96년에 자활지원센터가 이제 출범이 되었고, 그다음 이제 97년에 그 자활후견기관이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고, 그죠? 그 이제 그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지역자활센터로 바뀌게 되었죠. 이제 2006년에. 어쨌든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넣어놨는데, 어쨌든 일단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역자활센터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게 이때 시험에서 이 개소를 가지고 틀리게끔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당시 현재 2013년 16개가 아니라 지금 16개,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알았죠? 현재 16개고, 이때는 16개가 아니었었거든요. 당연히 2013년이라고 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16개가 아니고 현재 16개. 현재. 알았죠? 어쨌든 광역자활센터의 개수를 가지고 장난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바꿔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보게 되면 16개를 알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또 뭐 개수 가지고 장난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다음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민간과 공공의 협력 체계인 자활기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어요. 얘는 민간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 협력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맞아요. 자활센터에서 사료관리 시행하고 있고요.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또 조건부 수급자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일반 수급자 뭐 등등등 여러 참여자들이 있죠. 일단 이제 답이 이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1번 보면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사회경제주체까지 왔어요. 사회경제주체 100%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사회경제주체에서 일단 사회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제 2007년에 제정되었고요. 그 법에 이제 근거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만들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사회적 기업은 이윤 창출이 제한되어 있는가? 이윤 창출에 있어서 제한은 없어요. 이윤 활용의 제한입니다. 이윤 활용. 즉, 이윤이 창출돼 가지고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윤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 이윤 창출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마을 기업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활동을 합니다. 그죠? 걔는 이제 따로 근거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관련 법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그 시도에서 추천한 기업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 지침으로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마을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얘는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죠. 2012년에 제정된 그 법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그냥 협동조합이든 조합원 자격자 5인 이상으로 설립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협동조합은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것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죠. 그죠? 예. 요거 지금 뭐 승인, 인가, 뭐 이 그 허가, 신고 이거 정리한 거 잡다편 있죠? 잡다편 무조건 암기할 잡다편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자료도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아른슈타인 자 주민 참여 단계입니다. 요거 지금 주민 참여 8단계 이건 외워야지 돼요. 웬만하면 외우세요. 이번에 또 안 나왔거든요. 21회 시험에서 이번에 이제 삐껴 나온 게 있었죠. 요거 이제 주민 참여 관련해 가지고 주민 참여 정도 뭐 단순 정보 제공자부터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 말고 아른슈타인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1회 시험에서 22회 시험에서는 이걸 좀 공부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8단계 중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특정 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 자 주민들이 특정 계획에 관하여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는 뭐냐 이렇게 내용을 물어봐 버렸어요. 권한이임이죠. 그래서 그 8단계 순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 권력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실 때에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온 애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권한임이나 또는 주민회유나 뭐 여론조작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나왔죠. 얘들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들도 좀 이제 정리해가지고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할 거면 모르는데, 할 거면 내용까지 그냥 아예 공부를 해놓고 있어 보세요. 요거는. 네. 자, 그러면, 예, 끝났네요. 자, 지역사회복지론까지 끝냈고요. 지금 현재 이론 강의도 지역사회복지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지금 강의하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정책론 끝나고 행정론까지 아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법제론까지 다 끝납니다. 이론 강의는. 이제 우리 지금 문제풀이 강의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금 강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음에 월화 아니 일월화 해가지고 정책행정 법제까지 문제풀이 다 강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이팅하고 강의 마칠게요. 저도 지금 피로가 많이 누적됐어요. 이제 목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 무엇보다 건강 관리 잘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가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지금 고득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족식계 벼락치기를 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지금 뒤늦게 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인데 그런 경우는 각각 이 테마별로 내 걸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내가 맞춰야겠다. 그거에 좀 집중을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기출문제는 이제 이걸로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핵심이든 핵심 기출 천재든 그렇지만 9개년 기출문제 좀 더 풀어보시고요. 만들어진 모의고사는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특히 이제 벼락치기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것보다 기출문제를 회독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파이팅하고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럼 강의 종료하겠습니다.